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라고요? 화가 금을 생한다고요? 그럴까요? 10여 년 전에 대만에서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두께는 살짝 얇은 책이었는데 화가 금을 생한다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표지만 보고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화가 금을 생하지? 금은 일반적으로 토가 생한다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화가 금을 생한다는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몇몇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필자가 10년 전에 삼명통의 해독 1권 논오행을 거듭 읽으면서 음양오행에 관한 이치를 완벽하다고 하면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자연에 가까운 원리 이치를 깨우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1권 논오행 29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행은 천지사이를 왕래하는 불궁한 자로서 이러한 연구로 일컬어 행이라고 한다. 불궁하다는 말은 무궁하다고 할 수도 있죠.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죠. 이러한데 북방은 음이 극한 곳이며 한을 생하고 한은 수를 생한다. 그거 참 우리가 보편적인 글들에서 수는 금이 생한다고 했는데 삼명통의 해독 1권 논오행편에서는 수는 차가운 것이 수를 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현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거 다 금이 수를 생한다 했지만 삼명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또 어디에 있나 하면은 궁통보감에도 실려 있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1권 논오행편에 있는 내용이 난강랑이라고도 하는 궁통보감에도 실려 있습니다. 궁통보감은 여춘대라는 분이 저술한 책이죠. 그 책에도 삼명통에 있는 논오행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궁통보감이고 삼명통에 한에서 수를 생한다 했어요. 차가움이 수를 생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은 물방울이 되어서 윤하하여 낙하하여서 무엇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게 되면은 그게 수가 또한 되는 거죠.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기운이 수를 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선생들은 금이 수를 생한다 할까요? 이상하죠. 자, 또 보면은 남방은 양이 극한 곳이며 열을 생하고 열은 화를 생한다. 그런데 이 내용도 뭔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적도에서 북방에 속하는 우리는 남방은 양이 극한 곳이며 이렇게 남방으로 칭할 수 있지만 적도의 하반구인 남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렇죠. 남극에서도 적도가 남쪽이 된다고 하여야 하겠죠. 열기가 화를 생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운이 화를 생하는 것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열기가 뜨거운 기운이 화를 생하는 거죠.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동풍은 양이 흩어져 새어 나감으로 풍을 생하고 풍은 목을 생한다. 우리는 흔히 수가 목을 생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궁통보감에서나 삼명통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목을 생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양기가 비로소 흩어져 나오면서 흩어져 나오는 이것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 곧 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을 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봄에 바람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태풍같이 큰 바람은 아니지만은 잔잔하게 흩어져 부는 바람이 굉장하죠. 언제요? 봄에. 자연이 그러하잖아요. 목이 곧 풍이고 풍이 곧 목이라는 것이죠.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목을 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그 이치와는 완전하게 다른
내용들이죠. 서방은 음이 멈추어 거두어 들려지게 함으로 조를 생하고 조는 금을 생한다. 조는 건조한 거죠. 건조하게 됨으로 인해서 금이 생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건조한 것이 금을 만들까? 참 이상하죠. 건조하게 됨으로 금을 생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화가 금을 생하는 이치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열기가 있으면은 사물이 건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금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잖아요.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점을 칠 때에는 가능할 수 있는 이론인 것은 또한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화가 목을 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궁통보감이나 단명통에서는 조는 금을 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억부론에서는 진토가 섭토로서 금을 생한다 했어요. 미토는 조토로서 즉 건조한 토로서 금을 생하지 못한다 하거든요. 적천수에도 이러한 논리가 나오죠. 진토는 섭토라서 금을 생하고 미토는 조토로서 생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억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의 이치에서는 건조한 것이 금을 생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은 음양이 교차하여 섭을 생하여 섭은 토를 생한다 했어요.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섭함이 토를 생한다 했습니다. 섭하단 말은 물이 많은 진흙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즉 토가 건조하게 되면은 굳어서 딱딱하게 되죠. 금이 되는 거죠. 토를 생하는 것은 섭한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수가 토를 생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이 토를 생한다. 만물들이 토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수가 토를 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명법에서는 토의 생지를 신으로 봅니다. 수의 생지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삼명법에서는 신이 토의 생지로서 수의 일생과 같은 곳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양이 교차 교류하여 인묘진 봄의 끝자락에 진토가 있고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에도 미토가 있고 신유술 가을의 끝자락에도 술토가 있고 해자축 겨울의 끝자락에도 축토가 있습니다. 맞죠? 음과 양이 교차 교류하여 섭을 생하게 되어서 토를 생한다. 각 계절 끝자락에 있는 진토와 미토와 술토와 축토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보태서 이야기하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유지시켜주고 여름에서 가을로 되는 것을 유지시켜주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것을 유지시켜주어서 한 오행이 계속 성장하여 자라지 못하게 밧줄로 붙잡아 메어서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또한 토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토의 역할이지 다른 엉뚱한 것이 토의 역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토 다음에 무엇입니까? 신유술 가을이죠. 미토는 흔히 건조한 토라고 하죠. 이 또한 조에서 금을 생한다는 이치에도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어진 목화, 토, 금, 수는 상호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기상생야, 소위 상유, 그 상생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로 상생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음양오행은 서로 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른바 상유한다. 서로 생하여서 상유한다.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위 상유. 상은 서로라는 말도 되고 또는 바탕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죠. 서로 유한다. 유자는 바유자도 됩니다. 밧줄. 서로 밧줄로서 묶여있다. 이렇게 서로 밧줄로서 묶여서 같이 한 물질에 동존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상생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한 물질에 동존해서 무엇이 오행이, 음양오행이, 음양과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이 한 물질에 동존하면서 상생을 한다. 그 말이죠. 소위 상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그러한 관계이다. 또는 서로 묶여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음양오행이다. 기상극야, 소위 상제, 서로 극함으로써, 이 말은 서로를 이김으로써, 내가 지지 않고 이김으로써 소위 이것은 즉 이른바 이것은 서로 통제하는 거다.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지만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 지게 되면은 제어할 수 없죠. 그래서 상극함으로써 서로 제어한다, 통제 관리한다, 이러한 말도 되겠죠. 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서로 유지되게 하고 서로 극하여 상대를 이김으로써 또한 서로를 제어하게 된다. 이것이 음양오행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왕초보 사주명리나 사주명리 요소 요점에 원어도표를 그려서 설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수는 신에서 생해서 해자에서 왕하고 진에서 묘고에 들어서 진부터 다음 미토까지 휴수가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물질에 다 존재하고 또 우주에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사계절이 바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는 신에서 생하고 목은 해에서 생하고 이렇게 물질 안에 주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는 인에서 생하고 금은 사에서 생하고 그리고 다시 신과 유에서 왕하고 축에서 묘구에 들고 이렇게 한 물질 안에 또 우주에 속하는 지구라는 하나의 물질 안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서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인월에 화가 생하고 4월에 금이 생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서 생했다가 소멸하고 이런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천지사이를 왕래하여 불궁한자로 이러한 연고로 행이라고 했다고 한 것입니다. 5개요, 즉 오어행, 오행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태양으로 염상의 성질을 갖고 수는 태음으로 윤하의 성질을 갖고 염상이라 하는 것은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확산을 이야기한 것이죠. 위로 올라서 확산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났었죠. 그 불들이 산의 밑에서 나서 위로 확산되어 퍼져서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위에 불이 붙은 것은 밑으로 확산되어 내려오지 못하죠. 위로만 올라가죠. 내려오지 않고 위로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려오기는 내려오지만 미약하죠. 염상이라고 한 말은 곧 확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겨울에 먼지가 많지 않죠. 여름에 먼지가 많죠. 먼지가 열에 의해서 확산되어 공기 중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윤하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와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불어나는 특성, 바다에서 태양에 의해서 물이 정벌하여서 세상에 퍼지게 되죠. 그렇게 되었다가 한기를 즉 차가운 기온을 맞이하게 되면은 다시 물로 바뀌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닥으로 떨어져서 흘러 어디로 갑니까? 다시 큰 저수지나 아니면은 바다로 내려가게 되죠.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수로서 그 특성은 윤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냐 하면은 내려간다는 것은 수의 특성이 아니고 이것은 목의 특성입니다. 목의 특성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수는 동궐한다고 했어요. 동쪽으로 달린다 했어요. 동쪽이 무엇입니까? 목이죠. 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는 목의 움직이는 기운, 즉 바람의 기운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죠.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치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죠. 목은 따뜻한 기운이잖아요. 바람은 결국 따뜻한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과 같이 뜨거운 기운은 아니죠. 그래서 바다의 물을 바람이 걷어서 세상에 퍼뜨리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또한 음양오행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목은 소양으로 등상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치지 않고 목의 기운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무소지, 지자, 그칠지, 머무를지 이러한 뜻이 있는 지가 되죠. 그침이 없다, 그치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는다. 계속 나아가는 것이 목의 특성이 되고 계속 확산되어 퍼지게 하는 것이 화의 특성이고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의 특성이고 다음은 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소음으로 침하의 성질이 있어 그치게 하는 것이 있고 유소지, 그치게 하는 곳이 있다. 머무르게 하는 곳이 있다. 목은 계속 나아가게 하는데 금은 그치게 한다는 말이죠. 멈추게 한다는 말이죠. 목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 목의 성질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금의 성질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야기보다는 기운적인 측면이 더 강한 내용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또 다음을 보면은 토는 무상한 특성이 되어서 사계절에 각각 일정한 장소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무상이란 말은 항상이 없다. 뜻한 것이 없다. 그 말인데 전일한 것이 없다는 말도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상이 없다. 무상하다. 늘이 없다. 항상이 없다. 이 말은 수는 항상 윤화의 특성을 가지고 화는 염상의 특성을 가지고 목은 등상의 특성을 가지고 금은 침하의 특성을 항상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만 토는 이러한 한 가지의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에 각각 일정한 장소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봄에는 진에 나타나게 되고 여름에서는 미에서 나타나게 되고 가을에는 술에서 나타나게 되고 겨울에는 축에서 나타나서 계절을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봄이 더 이상 봄이 되지 않게 바로서 묶어서 여름이 되게 하고 여름이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은 바로서 묶어서 더 이상 과하게 되지 않게 가을로 전환시키고 다시 겨울로 전환시키고 다시 봄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토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가 없이 사계절에 각각 다 있게 되는 것이 토라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하여금 상제하는 바 태가 화거나 불급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역할을 토가 한다 했죠. 서로 제어하여서 봄이 계속 나가는 것을 제어하여서 나아가는 힘을 줄이는 것이 화가 되고 화가 확산되는 것을 침하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 금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형상을 유지시키는 게 무엇이냐? 금이라는 거죠. 형상을 유지시켜서 그 형상이 다시 윤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이라 하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가 금을 생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음양 오행의 이치를 그리고 그 특성들을 제법 길게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화가 금을 생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이 지음 위체, 즉 금은 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물체로 그 중앙에는 양이 있어 세밀하게 되므로 경강하게 될 수 있어 오직 다른 여러 물질과 그 차이가 있는 독창성을 가진 물이 금에 속한다. 금이 지음 위체 중함 지양 지정 내능 견강 독이 중물 이렇게 하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과일에 비교하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봄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되죠. 열매가 맺어서 자라는 그 시기가 주로 진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의 기운이 처음에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고 다음에 확산돼서 커지게 되죠. 맺게 되어서 길쭉한 것은 목의 기운이 되고 그리고 둥글게 과실이 되는 그 형태는 화의 기운 때문입니다. 화의 확산의 기운 때문에 열매가 둥글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는 지양이라 했어요. 중앙에는 양의 기운이 있고 이에서 견강하게 된다. 단단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중에 있는 지장간, 무토와 경금과 병화 이 세 개의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장간들은 이러한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지장간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지장간의 생성 이치를 모르겠다 하면서 옛사람들이 마구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는데 아니죠. 자연의 기운의 흐름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운을 만든 것이 바로 지장간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지장간입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죠. 경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음으로 침하의 성질이 있다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산되는 것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치게 하는 유소지, 그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이것이 또한 살짝 차가운 기운이죠. 그래서 사화에는 양과 음이 교차되거나 벌써 음기가 들어오는 음양이 존재하는 계절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뱀이 음과 양이 같이 있는 종류이다. 이러한 것들. 목에서 양만 자라게 되어서 계속 등상하는 것을 벌써 4월에 음기가 들어와서 치만을 시킨다는 거죠. 더 이상 확산되어 나가지 못하게 그치게 하는 그 음기가 4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껍질이 단단하게 되고 과일의 내부에는 버석버석하죠. 버석버석하게 된 것은 화의 기운이고 침화시켜서 단단하게 된 이것은 금의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명통에나 공통보감에 실려 있는 글이 바로 이 글인 거죠. 중앙에는 지양, 양의 기운이 있고 그래서 견강하게 단단하게 되는 바탕이 되고 다른 물질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오직 음만 있으면 견고하지 못한 빙설과 같은 것이 되고 양만 만나면 곧 부서지게 되어 금으로 재련되지 못하니 그릇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눈을 말한 거죠. 눈은 양의 기운이 내부에 없고 물질 전체가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장간에서 하롯불에 쇠를 벌겋게 달구어서 망치로 쳐서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물에 넣죠. 왜 물에 넣을까요? 쇠가 단단하게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의 즉 칼이나 호미 같은 그러한 것의 쇠의 내부에는 확산의 기운이 있게 되고 그래서 물에 넣어 차가운 기운을 주어서 멈추게 하는 거죠. 확산되는 것을. 그러면은 안에서는 퍼지려고 하고 밖에서는 움츠리게 하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단단하게 되는 거죠. 견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을 이렇게 이해하여야 하지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한다고 무작정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천지자연의 조화에서 이루어진 음양오행의 생극의 이치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논리는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양오행의 그 특성들을 살펴보니 어떻게 해요? 화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금이 화를 극하는 것이 되죠. 그렇잖아요. 화가 확산되어서 나가는 것을 금이 막아서 즉 음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지 못하여 과일이라는 하나의 금이 생성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치마에 의해서 금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 치마라는 기운은 결국 화를 극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화가 확산됨으로 금이 생성되니까 또한 화가 금을 생한다고도 할 수 있죠. 결국 다른 물질과 달리 음과 양, 양과 음이 금을 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음이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억제시킴으로써 금이 발생하고 금이 발생하게 되니까 무엇의 기운을? 양의 기운을. 그래서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독이 중물, 화나 수나 목이나 토와는 다른 물질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것이 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생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서에서 말하는 이 생이라는 말 앞에 항시상자가 붙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어귀가 되는데 이 걸귀의 말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상이라 하는 것은 바탕을 말하는 글자라고 했잖아요. 서로도 되지만 바탕도 된다. 생하는 바탕이라는 말입니다. 생하는 근본이지 곧 생하는 바탕이 될 뿐이지 목이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인 특성은 아니라는 거죠. 나무는 겨울에서 새싹이 돋을 때 어디에서 씨에서 겨울은 수가 되는데 따뜻한 봄이 되어야지만 발화가 되는 거죠. 따뜻한 봄이라는 것은 목화의 성질이죠. 화의 성질이죠. 화, 따뜻함이 없으면은 목이 생할 수 없어요. 즉 수생목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있어야지 수생목이 되는 거죠. 수와 화의 역할로서 목이라는 물질이 생하게 되는 거죠. 즉 상생한다. 목과 수가 상생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서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와 목도 상생한다. 바탕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생하는 것은 결국은 음양에 의한 것이고 엄마라는 것은 바탕이라는 것은 바탕. 이러한 구분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음양오행의 생극제의 화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